화장대와 세면대를 점령한 국민 아이템들 아직도 쓰고 계신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명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요즘 대세예요, 이건 뭐 판매량 1위예요, 이건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제품이에요, 이런 말들에 혹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씩 아마 따라 쓰셨을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 있는 제품 중에 국민템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도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럼 대신 뭘 써야 되는지까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효과도 못 보고 괜히 돈 쓰는 일은 확실하게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15년간 수많은 분들의 주름을 펴드린 주름 전문가이자 여러분의 홈케어 가이드 이재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이거 쓰세요, 저거 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제품은 좋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골라야 내 피부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만 보더라도 정보가 너무 많죠. 그래서 이거 좋다? 내 영상만 보고 따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예전처럼 버텨주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제품을 썼을 때 되돌리는 게 젊을 때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각보다 별로인 국민템들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의 화장대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노스카나 겔인데요. 여드름 연고하면 노스카나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노스카나는 여드름 치료라는 목적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 제품입니다. 제가 전에 노스카나 제품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여드름의 치료 목적으로는 소개드리지 않은 이유인데요. 노스카나 겔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을 보면 헤파린, 나트륨, 알란토인인데요. 헤파린, 나트륨은 멍을 빨리 빼는 데 쓰는 성분이고 알란토인은 피부를 진정시키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이 여드름균을 억제하거나 모공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가장 공신력 있는 기준 중 하나가 미국 피부과학회 AAD에서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이 가이드라인에서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일반 의약품 성분은 살리실산과 마젤라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여드름 연고는 노스카나라는 인식이 생겨서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시다가 효과를 못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노스카나 겔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품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진짜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이 따로 있거든요. 시술 후에 멍이 들었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인모드나 울세라 같은 시술을 받고 나면 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헤파린 성분이 멍을 빨리 빼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집에 노스카나 겔이 있으시다면 버리지 마시고 멍 들었을 때를 위해서 그냥 모셔두세요. 그러면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뭘 쓰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젤리아 크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릴 아젤라산이 20% 함유된 제품인데 여드름균 억제, 각질세포 과다 증식 억제, 염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여드름 지나간 자리에 남는 붉은 자국이나 갈색 자국 등을 옅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소티논이에요.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제품인데요. 피지 분비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여드름, 특히 피지가 많은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 이소티논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제품인 거죠. 그러니까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 깊으신 분들은 약국을 먼저 찾으시기보다는 피부과에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처방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여드름이 고민이라면 노스카나 겔 대신에 이 두 가지 중 본인 피부 상태에 맞는 걸 한번 선택해 보세요. 훨씬 효과적으로 여드름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PDRN 크림이에요. 요즘 굉장히 핫한 대세 성분이죠. PDRN은 아마 피부과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쥬란처럼 유명한 시술에 쓰이는 성분인데 최근에는 이 PDRN 성분을 담은 크림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쓰는 성분이라고 하니까 더욱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더라도 피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품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려면 성분의 분자 크기가 500달톤 이하여야만 하는데요. 이걸 500달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500달톤보다 큰 분자는 정상적인 피부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 PDRN의 분자량이 얼마냐? 가장 잘게 쪼갠 형태인 MC-PDRN 기준으로도 최소 6만 달톤입니다. 500달톤의 룰에 비하면 100배가 넘는 크기인데요. 문제는 PDRN이라는 성분 특성상 피부 표피층이 아닌 진피층까지는 들어가야 유효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분자 크기가 500달톤보다 훨씬 크니까 피부 겉에만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PDRN이 고함량으로 듬뿍 담겨
있는 크림이어도 피부 표면에만 겉돌다가 씻겨 나갈 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왜 PDRN을 쓰는 걸까요? 병원에서는 크림으로 바르는 게 아니라 주사로 직접 피부 안에 넣거든요. 혹은 MTS 같은 장비로 피부에 미세한 통로를 만든 다음 그 통로를 통해서 흡수시키는 방식을 씁니다. 피부로 전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대신 뭘 쓰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성분은 바로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노신은 PDRN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성분인데 분자량이 작아서 피부 장벽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특히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주름을 개선하고 피부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임상적으로도 검증된 성분이에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공식 인정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PDRN처럼 병원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성분이 아니라 크림으로 발랐을 때 실제로 피부에 작용하는 성분이라는 거죠. 성분표에서 아데노신이 들어있는 제품을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선택지가 많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유행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또 한번 확인하셨죠? 세 번째 제품은 클렌징 팩인데요.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죠. 아마 광고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품이 올라오거나 색이 변하거나 비주얼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SNS에서도 많이 퍼지고 많은 분들이 써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클렌징 팩은 개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클렌징 폼은 쉽게 말하면 계면 활성제인데요. 피부 위에 노폐물과 유분을 녹여서 물로 씻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성분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세안을 30초에서 1분 이내로 빠르게 하셔야 한다고 설명드리는데요. 이 계면 활성제가 피부 위에 오래 머물수록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성분까지 같이 녹여내거든요. 그러면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계면 활성제를 얼굴 위에 올려놓고 몇 분 동안이나 기다린다? 비주얼이 신기하고 재밌어 보인다고 해서 그게 피부에 좋은 건 절대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성분을 넣어놨다고 해도 결국엔 씻어내야만 하는 계면 활성제인 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보통의 버블 마스크팩, 산소 거품 클렌징 같은 제품에는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미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 성분입니다. 유럽이 화장품 성분 규제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곳인 건 맞지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28개 주 이상에서 관련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스크와 클렌징 제품군에서 133개의 제품이 과부라 화합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엄청나게 치명적인 성분인 건 아니지만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을 굳이 매일 얼굴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더 좋은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대신 뭘 쓰면 좋을까요? 우선 세안제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pH입니다. 피부는 기본적으로 약산성 pH 5.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이 유지가 돼야 피부 장벽에서 세라마이드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클렌징 폼을 고르실 때는 화려한 버블쇼 같은 비주얼에 꼭 해서 사는 게 아니라 pH 농도가 중요하다는 거, 그 중에서도 약산성이나 중성 계열의 클렌저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세안은 짧게 부드럽게 충분히 헹구는 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 장벽을 훨씬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레티놀이에요. 주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특히 저희 채널 시청자분들은 아마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레티놀은 실제로 효과가 정말 좋은 성분이에요. 주름 개선 성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와 임상 데이터가 축적된 성분 중 하나거든요. 문제는 쓰는 방법입니다. 좋다는 말만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바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피부를 더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레티놀은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인데 그 과정에서 피부에 꽤 강한 자극을 줍니다. 처음에 쓰기 시작하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각질이 일어나거나 따갑고 당기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걸 견디면 좋아지겠지 하고 계속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자극 자체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특히 농도가 중요한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레티놀 제품들의 농도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피부 상태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고농도 제품을 처음부터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레티놀은 반드시 밤에만 써야 하는데요. 햇빛에 노출이 되면 성분이 분해가 되면서 효과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지만 광과민 반응이 생겨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낮에 바르면 주름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기미나 색소 침착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낮은 농도로 시작해서 적응기를 거쳐서 높은 농도로 서서히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성분입니다. 첫 번째는 HPR이에요. 정식 명칭은 하이드록시 피나클론 레티노이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레티놀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차세대 레티놀 성분입니다. 일반 레티놀은 피부에 흡수가 된 뒤에 체내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환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피부 자극이 바로 이 변환 과정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HPR은 이 변환 과정
없이 피부에서 바로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미 만들어진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티놀과 비슷한 수준의 주름 개선 효과를 내면서도 자극은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눈가, 입가와 같은 민감 피부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더 넓은 것도 장점입니다. 물론 아무리 안정성이 높아진 HPR 성분이더라도 주 한 번 내지 2번으로 시작해서 점차 빈도를 높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쿠치올인데요. 바쿠치올은 일명 식물성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성분이에요.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레티놀과 비슷한 방식으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포인트는 자극이 훨씬 적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레티놀과 바쿠치올을 비교한 연구에서 주름 개선 효과는 유사하게 나왔는데 피부 자극은 바쿠치올이 훨씬 적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는 50대 이후에는 고농도 레티놀보다 바쿠치올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레티놀이 무조건 나쁜 성분은 아닌데요. 다만 지금 내 피부 상태, 나이, 생활 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따라 쓰는 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기름종이입니다. 지성 피부 여성분들이라면 핸드백에 하나씩은 꼭 넣고 다니시죠? 아침에 공들여 화장을 했는데 점심만 지나도 번들거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름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개운하고 뭔가 해결된 느낌이 들고요. 근데 사실은 피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피부는 스스로 유분막을 만드는데요. 이 유분막이 피부 표면을 감싸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종이로 유분막을 싹 걷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유분막이 없어지니까 다시 채우려고 피지를 더 열심히 분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종이를 쓸수록 피지 분비가 더 활발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보통 기름종이를 사용할 때 꾹꾹 누르거나 슥슥 문지르잖아요. 이 강하게 누르고 문지르는 행위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데요. 피부 표면에 각질이 물리적인 마찰에 의해서 다져지면서 모공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그 안에 피지가 쌓이면 면포가 되는데 이게 바로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의 시작이에요. 기름종이 한 장이 면포를 만들기에 딱 좋은 환경을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 피부분들은 번들거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핵심은 유분막을 빼앗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피지 분비 자체를 조절해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바로 나이아신 아마이드입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비타민 B3 계열의 성분인데요.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다가 모공을 좁혀주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피부 장벽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극이 적어서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쓸 수도 있고 아데노신처럼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 성분으로 인정을 받은 성분이에요. 함량은 5%를 기억해주세요. 5% 이상부터는 유의미한 효과 차이는 없고 자극도만 올라가니까 5%대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번들거릴 때마다 기름종이를 꺼내는 대신 평소에도 나이아신 아마이드 제품을 꾸준히 사용해서 피지 분비 자체를 조절하는 게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인 거죠. 오늘은 국민템이라고 불릴 만큼 많이 쓰이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하나예요. 유명하다고 많이 팔린다고 병원에서 쓰는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피부에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피부에 실제로 흡수되는 성분인지, 쓰는 방법이 맞는지, 내 피부 타입에 적합한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지금보다 훨씬 똑똑한 피부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15년간 정말 많은 분들의 피부를 봐왔잖아요. 피부가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이제 늦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늦지 않았다고요. 피부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제품을 걷어내고 피부에 실제로 작용하는 성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화장대 위에 제품을 한 번씩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히 바꿔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유명한 제품을 써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지인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름의 진심인 주름 잡는 의사 이재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